이 2000년 전후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차원 속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뭘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개인도 자기의 앞으로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의 이행기, 즉 뭐냐면 과거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막을 내렸는데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이행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키워드로 제가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업들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것을 종종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자신들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을 지향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해외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 표현을요 조금 바꿔가지고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든가 혹은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는 DNA라는 표현을 쓰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이것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잘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6개의 그러니까 꼭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요, 제가 선택한 것은 2000년이라는 수치입니다. 2000년이 갖는 의미는요, 먼저 첫 번째는 2000년은 21세기가 시작하는 해잖아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요 2000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들은 2000년부터 2100년까지 살아갈 21세기를 꼬박 살아갈 그런 세대다. 왜냐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2000년이라는 것이 뭘 의미를 갖냐면요,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경제든 정치든 군사든 모든 면에 있어서요. 근데 미국의 20세기를 상징하는 기업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기업들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이름이죠. 에디슨이라는 사람, 발명왕으로 불리는 에디슨이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70만 명 이상을 고용했었던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기업의 주가가요 2000년경에 정점을 찍고요, 여기가 지금 딱 보게 되면은 한 2000년 정도 되죠. 2000년경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까지의 이제 흐름인데 한 20년이란 기간이다 보니까 좀 실감을 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최근 5년 2015년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러니까요 5년을 보게 되면은 더 실감이 느끼실 텐데요. 주가가 더 급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죠. 바닥에서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의 주가는 엄청 올랐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기록 갱신을 하고 있듯이. 근데 미국의 대표 기업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은 미국의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조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요 제조업의 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조업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겉에 철강부터 시작해서 안에 전자 그리고 유리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GM이라는 회사 굉장한 회사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3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 회사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 뭡니까? 2000년 4월 28일이에요. 이때 딱 정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금융위기 터지던 당시까지 제가 일단 여기 보여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당시에 GM이 파산을 했었어요. 파산을 해가지고 국유화가 됐었습니다. 한때요. 이걸 그냥 파산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 자금 투입해가지고 이걸 국유화 시켰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요. 자, 그다음에 국유화 시켰다가 금융위기가 좀 진정되면서 사실 민영화를 시킵니다. 민간 자본에게 다시 그러니까 팔아치우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조롱식으로 GM의 약자를 거버먼트 모터스라고 이렇게 조롱거리로 그러니까 정부의 자동차 회사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모터스라는 건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뉴 GM이라고 합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거니까 올드 GM하고 이제 뉴 GM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한 2011년경에 이제 민영화 시켰어요. 그 민영화 시키고 난 다음부터 쭉 주가를 봐보세요. 거의 회복이 안 돼주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엄청 올라간데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주가는 안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제너럴 모터스도 미국의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미국의 주가 지수 하게 되면 제일 떠오르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뭡니까? 다우 지수라고 우리가 있죠. 다우 지수가 30대 종목,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거기에 포함됐던 기업들인데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니까요. 근데 다 탈락했어요. 탈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에서 니네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방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20세기를 상징했던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2000년경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2000년인가? 그렇죠? 또 하나는요. 우리 사회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청년들의 일자리죠.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90대 초에 OECD 보고서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청년 실업은 잘 사는 나라의 문제예요. 청년 실업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회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도 청년 실업률이 3배 내지 4배가 많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의 청년들은 되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 고용하고 싶어하는 노동력이 어떤 노동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은 기업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노동력이겠죠. 그럼 많이 벌어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은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했을 때 이미 입사한 기존 직원들은요, 숙련도, 스킬, 영어로 스킬이죠. 숙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신입사원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는 교육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값 높이기 위한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 실업은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늘날 세대들이 전체 사회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기업이 고용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고학력자들인데.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고 기업이 선호하는 노동력인데 고용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가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하도 이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걸가 이제 나타나냐면요. 대학에서 우리가 습득한 우리가 인지량,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수행할 업무에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학 졸업자가 현장에서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가 요구하는 지식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2000년경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봐보세요. 2000년경이죠.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대학 졸업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요구하는 인지량이에요. 근데 2000년 이전까지는 대학 졸업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필요한 인지량을 대학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는데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고 앉았죠.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2000년 이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대학에서 쓸만한 인재를 공급 안 해준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즘은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해준다면 채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요. 대학 교육이 어쨌든 간에 이런 효과성이 굉장히 약화되는, 전 세계에서 대학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지금 이건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00년 전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가 이게 제조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세기는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이 가장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든 현상을 탈공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공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벗어난다 이거죠. 탈공업화가, 즉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2000년 이후에 또 가속화됩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요.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은 1979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경까지는 그래도 완만하게 떨어졌어요. 한 20년 동안에 한 7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가 약 2천만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70만 명이니까 그 중에 70만 명은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20년 동안에 이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00년 7월 달에 1732명을 딱 하고 나서 2007년인데 여기 보세요. 1389명, 9만 명, 약 1400만 명이죠. 34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6년 사이에. 왜 2000년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2000년 전후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소개한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은 21세기에 우리가 등장한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환한 것이 바로 2000년이라는 수치였습니다.